내가 알던 걔랑 너무 다른 애가 있으면 와 붙였는데요 지금? 신부님이 그날 누구를 의도치 않게 만난다거나 전 남친. 여기는 회사원.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우현중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현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현중 선생님의 샵 메르시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우현중 선생님한테 웨딩 메이크업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메이크업 하면은 기둥 중에 하나가 웨딩 메이크업 장르가 있잖아요. 또 웨딩 메이크업 워낙 많이 하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쫓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우현중 선생님한테 웨딩 메이크업 받으면서 궁금한 점도 물어볼게요. 고고싱! 일단 저는 오늘 고른 네, 신부님. 요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러블리하고 이제 팔뚝을 가릴 수 있는 제가 거기에 맞는 어떤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꾸로 메이크업이라고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요. 예전에는 아이라인을 내려 그리기도 하고 막 속눈썹도 굉장히 많이 붙이기도 하고 시선을 눈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제 어려 보이는 단계가 조금 달라졌죠. 피부에 좀 관점을 좀 많이 둬요. 피부에 팩을 올리고 진행을 해요. 너무 얇아요. 얇죠? 완전 투명하네요. 이 제품은 에센스를 가득 머금고 있고 그대로 피부 위에다가 흡수를 몽땅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가장 수분이 좀 많아야 될 부분인 눈 앞쪽에 있는 부분, 턱 있는 쪽, 의외로 코 있는 쪽도 올려도 되지만 유분기가 좀 있는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중심에 광이 나면 어떤 피부보다도 정말 더 예뻐 보이는 피부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가 더워지면 쪼여졌던 것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신부님 오실 때 이 제품을 먼저 붙여드리고 눈화장을 먼저 해요. 진짜 거꾸로네요. 외곽 부분은 녹차팩으로 이렇게 다 감싸줍니다. 그날은 되게 예민해요. 피부도 예민하지만 마음 심적으로 한 번도 내가 그 무대 위에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신부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 때부터가 이미 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몸살 기운처럼 어젯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숙면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 이렇게 녹차팩 해주시는 거 옛날에 게디뷰티에서 선생님 나오셨을 때 봤어요. 갑자기 시조새 같은 느낌. 평상시에도 여기도 붙여야 되는데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 이제 눈화장을 하는데 눈의 움직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세한 주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눈의 어떤 결감을 먼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약간 밝은 색감이 네, 들어가요. 대부분 부어 보이는 게 싫어요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컬러감을 정확하게 내줘야지 메이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즘이 사실 피크 시즌이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기를 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파우더를 꼼꼼하게 하는 이유가 번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 저는 다른 거는 없어요. 프라이머를 쓰기도 하지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는 꼼꼼한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꼭 확인해야 돼요. 유분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오늘 메이크업 받고 본식하고선 몰디브로 떠날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1차적으로 마무리감이 되는 거예요. 90년대만 해도 연보라색, 핑크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화이트가 섞인 컬러들은 조금 많이 제외를 합니다. 아이돌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쿨감 많이 쓰고 싶어요. 이건 안 되고 본연이 갖고 있는 질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렇게 만들어요. 하객분들이 다들 원래 지인들일 텐데 내가 알던 걔랑 너무 다른 애가 있으면 신부 메이크업을 약간 여배우 느낌으로 좀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너무 쫑긋하게 세운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배제해요. 조금 나른하면서도 꾸안꾸처럼. 그래서 신부님들이 대부분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예뻐 보이지만 티가 안 났으면 좋겠고 장하게 설명이 길어요. 피부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빛이 나는 부분을 조금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질감 자체가 펄이 있어도 굉장히 얇고 은은한 펄들만 사용해요. 벌써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만 지금 뽀샤시해졌어요. 그래도 음영감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끝에 어떤 블렌딩이 제일 중요해요. 필터 낀 것 같이 은은하게 쫙 잡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살려요. 선생님도 최근에 유튜브 네네네, 맞아요. 제 유튜브는 직접 메이크업 하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저는 책을 읽어주는 뷰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중점을 둬서 다른 채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조금 더 은은한 펄감이 있는 살짝. 오늘 주제는 뭔가 변신했는데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있으면서 바디가 길어 보이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인데 굳이 블랙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을 보고 브라운도 나눠서 진행을 해요. 두 가지를 꼭 이렇게 해놔요. 어느 부분은 진하게, 어느 부분은 열어놓게. 아이라인도 이렇게 부분 네, 부분 네. 속눈썹 사이를 메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눈이 하나도 안 자극적이죠? 완벽하게 따는 게 아니라 비비면서 들어가서 그래요. 다 블렌딩 있게. 뭐 내가 이 눈을 이만큼 키우겠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넓혀지는 영역 확장이 돼요.
더 끝쪽으로 갈수록 더 블렌딩하게 풀어진 듯이 지금 보니까 이쪽 눈이 조금 당기는 힘이 있고 이쪽 눈은 조금 약간 당기는 힘이 부족해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들어갑니다. 물을 먼저 사용하는데 이 끝이 뷰러에 안 잡히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합니다. 뷰러를 꽉 집으면 눈이 동그래 보여요. 근데 분위기는 떨어져요. 전 좀 나른하고 편안하게 입기 위해서 많은 걸 잡지 않고 끝에만 살짝 바디가 길어 보이게 잡을게요. 속눈썹이 막 천장에 닿게 그렇게는 안 하고 싶고요. 조금 편안한 느낌. 신부 메이크업이랑 혼주 메이크업도 달라지죠. 친구보다 절대 튀면 안 돼요. 베이스가 있다가 한번 과정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많은 과정이 들어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기초는 오래 담아야 되고요. 베이스는 순식간에 끝내야지 좋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속눈썹을 나중에 심는 방법을 선택해 볼게요. 물론 친구님마다 좀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화이트가 베이스예요. 프라이머. 이 오래 컬링을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다른 프라이머는 좀 처지는 감이 있거든요. 해놓으면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설렜어. 저는 신부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를 전 처음 오게 해요.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운으로 저는 마스카라도 브라운이요? 브라운하고 블랙하고 사용을 할 건데 일단 브라운으로 먼저 분위기를 냅니다. 우와! 붙였는데요, 지금? 뿌리 안쪽에 조금 깊이. 우리 속눈썹도 그렇잖아요. 이 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눈이 깊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같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속눈썹이 들어갑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가 하게 될 경우는 본연의 속눈썹이 마스카라가 덜 묻어요. 속눈썹을 더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대가 굉장히 얇게끔 잘랐어요. 속눈썹 안 붙였네? 할 정도로. 그리고 바디가 조금 길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끝쪽하고 부분 쪽으로 좀 빈 부분만. 그 전날에 울어가지고 부은 거라 이렇게 어떻게 진정을 시키세요? 세안부터 먼저 다시 시켜요. 마음의 진정시키고 머리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풀어주죠. 그리고 나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아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죠.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니면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에 맞춰가지고 가시죠. 그리고 신부는 무조건 새벽 6시부터 시작이에요. 지방에 오신 분들 빼놓고. 선생님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서 대학교까지 입문을 하게 됐죠. IMF가 딱 걸린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다 정리하고 저는 어머니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거든요. 브러쉬는 놓지 않는다. 색깔을 다루고 싶다. 이런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하철에서 그 신문을 딱 본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머님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눈썹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자 느낌인데 내려가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신부님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눈썹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데생하듯이 정말 청초한 눈썹이 됐네요. 어머나. 특히 이 산 같은 경우가 너무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눈폭이 좀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끝은 눈 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뭔가가 이렇게 편안한 듯한 느낌으로 눈썹이 만들어집니다. 그려놓은 쪽, 안 그려놓은 쪽이 있으니까 딱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눈썹 모양을 바꿀 때는 눈썹하고 가장 흡사한 컬러를 먼저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색감이 진해지면서 위쪽으로 풀면 원래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요. 모발이 밝으니까 눈썹도 밝아져야 되니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통해서 컬러감을 나중에 바꿔주는 거죠. 선생님 여기 샵이 너무 근사해요. 1층은 헤어. 네, 헤어존이에요. 2층은 이제 메이크업. 그래서 룸으로 다 예약을 해주시면 다 위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는 헤어를 진행하고 올라오게 되죠. 저는 이제 막 열이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헤어를 먼저 하고 피부 화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볼 한번 만져보세요. 다르죠? 붓기도 빠지지만 이 볼 안에 에센스가 딱 가득 머금고 있어요. 진짜 맑아졌다. 여기 안 붙인 데만 빨개. 안에 깊숙이 이미 흡수를 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은 조금 닦아냅니다. 차 있어. 이 정도면 약간 에스테틱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맑아졌는데요. 더워졌잖아요. 수분크림을 좀 2가지를 그냥 활용을 하려고요. 야외식일 때도 달라지나요? 진짜 달라요. 안에 들어가면 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조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야외는 오히려 색조감을 너무 담아놓으면 투머치한 느낌이 좀 들어요. 햇빛에서 더 색깔 그쵸. 같은 게 잘 보이니까. 펄감도 너무 강하면 안 되고 야외는 스킨도 보이고 이 질감 다 보이고 뭐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계절감마다 제품을 좀 바꿔줘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피부 열감을 낮추는 거에 주력을 해요. 제 동생 결혼할 때 거의 옷을 벗겨놓고 에어컨만 동생이니까. 에어컨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베이스를 했어요.
했어요. 기초는 무조건 천천히 보습감을 만들어줘요. 이게 저는 투명한 반유화형 제형이라서 그냥 수분감일 줄 알았는데 엄청 쫀쫀하네요. 겉에 올라오는 유분기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될 경우에는 좀 겉에만 이렇게 묻혀서 유분기만 살짝 걷어내요. 깃털이 지나가고 있어요. 보습감은 그대로 채워지면서 화장이 뜰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는 거죠.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이 제품은 톤업 기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쓰게 될 경우에 1차적으로 나의 단점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재질을 굉장히 얇은 걸 써요. 광이 살짝 돌게끔 만들어주거든요. 붉은 부분은 한 번 정도 겹겹이 파운데이션에서 굳이 너무 뭐 노란 걸 쓴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 스킨케어 하실 때보다 살짝 더 텐션감이 있게. 텐션감이 이미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을 문가 있는 데다 씁니다. 제일 건조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문가예요. 그 부분을 은은하게 빛을 뿜어내면서 질감 자체를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약간 볼륨감이 생겼는데요. 그쵸. 파데 밑단계에서 그렇죠. 픽서를 만들어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이 뜰 리가 없죠. 저는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를 좀 선택해봤어요. 하나는 이니스프리 제품이고 하나는 코리아나예요. 코리아나 자체가 되게 오랜만인데 써보고 나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이요? 처음 단계가 이 정도예요. 미리 많은 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게 다 시간차기 때문에 짜놓은 다음부터는 이미 말아요. 한 번에 완성을 끝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파운데이션을 올려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으로 모든 걸 다 완성을 시킨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 위에다가 자꾸 컨실러를 먼저 대면 질감 자체가 달라져요. 너무 많이 두들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질감이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계속 두들기면 피부에 손상이 가요. 그리고 루비셀 제품으로 똑같이 믹스해서 부족했던 부분 한번 붉으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탈락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들기면 그 부분을 다시 입힌다 생각하고 빠르네요. 컨실러를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띡한 제품부터 묽은 제품까지 다 있어요. 컬러별대로. 피부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르게끔. 물론 원래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하고 같이 믹스합니다. 색차도 적게 하고 질감도 적게.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분이 돌아도 화장이 뜨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실러로 많이 되는 이유가 아이돌이 또 젊기도 하고 정말 땀 엄청 많이 흐르잖아요. 그런 경우하고는 지금은 조금 달라요. 내 피부에 워낙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좀 잡아서 커버를 합니다. 묽은 거부터 띡한 제품을 그 위에다가 아주 소량으로. 식장은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부님이 그날 누구를 의도치 않게 만난다거나 전 남친. 그랬을 때도 전혀 무너지지가 않는. 예전에 한번 정말 기억나는 신부님이 있는데 암에 걸리셨는데 정말 마지막 결혼식에 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베이스를 진짜 꼼꼼히 해드렸는데 다 치료받고 오셨어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하고 나서 화장이 하나도 안 떠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되게 유쾌한 분이셨어요. 배움에 있어서 환경이 다르니까 즐거움이 또 찾아와요. 베이스만으로도 컨투어링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이 입체감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베이스가 얇아서요. 그리고 이 안에 하이라이트 이미 넣었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투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즈를 먼저 잡잖아요. 전 노즈보다는 부족한 높낮이를 봐요. 이 콧대만 살짝 잡아도 이 코끝하고의 떨어지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코끝은 아주 한 방울만. 볼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굳이 하이라이트를 안 써도 돼요. 부분 턱만 살짝. 리퀴드 블러셔요?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 자연스럽게. 붉은 톤이 있기 때문에 피치하면서도 안정된. 이게 웃었을 때 어느 위치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앞쪽으로 살짝 담게. 손등에다 이미 블렌딩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굳이 이 위에서 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다가 찍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군요. 블러셔를 웨딩 때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한 느낌을 살리는 게 최대한 목적이에요. 하이라이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광대가 올라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대선을 이 블러셔로 살짝 잡아줘요. 이런 브론저를 쓴다고요? 갑자기? 그냥 원래 고체형으로 쉐딩을 하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느낌에서 눌러주기는 거기 때문에 입체감이 더 배가 돼요. 광대선부터 저는 먼저 할게요. 양 조절이 진짜 세밀하게 중요해요. 예술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남은 양으로 연결. 그냥 퍽퍽 쓰면은 사실 되게 말도 안 되게 진한 색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칠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손등에다 블렌딩을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하이라이트를 쓸 때 조금 두 가지 타입을 써볼게요. 하나는 화이트인데 하이라이트고 나머지 바탕 노란색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붉은 톤 있으시니까. 팩트로 외곽선. 왜 해놓은 거를 덮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옐로우 톤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전반적으로 톤도 맞춰지고 어느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쉐딩이 이제 들어갑니다. 쉐딩이 들어갈 때는 막 이렇게 굴려 사용하지 않고 톡톡 두들겨요. 왜냐면 굉장히 얇게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힘 조절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앞쪽까지 살짝.
이미 하이라이트로 노즈가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잡아줍니다. 뚜렷하게. 뼈를 타는 게 아니라 딱 내가 끊어야 될 부분만 딱 끊어줘야 돼요. 진짜 딱 여기는 비우시고 여기 뼈, 네. 여기 뼈. 네, 콧선을 너무 길어지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티가 안 나면서 은은한 펄감이 있어요. 드레스 입고 마무리로 한번 볼게요. 펄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드레스에 얼굴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너라는 것이 등장을. 입술 선을 한번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죠. 그 외곽 부분을 컨실러로 이렇게 정리해줘요. 예전에는 핑크, 피치, 오렌지 뭐 이런 걸로 다 썼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원래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드레스 입고 그 다음에 소통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죠. 서은 A씨는 색깔을 뭘 넣어도 다 소화를 잘하시네. 잘 해주셨어요. 이게 입술이 진하지 않은데 이걸로 얼굴이 좀 살았어요. 펄감으로 살짝 입술에 볼륨감도 같이 넣어줘요. 요즘 다시 또 립글로스가 부활하고. 사실 아티스트는 립글로스 없어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변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질감하고 볼륨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앵두알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잖아요. 머리도 내려줬어요. 완성했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현중 선생님한테 6월의 신부로 변신을 받아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웨딩 메이크업을 다른 사람도 아닌 회사님 씨한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오늘 작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퓨어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드렸고 그렇지만 좀 너무 달콤하지 않는 그런 싱그러운 느낌 꽃에서 활짝 피는 듯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해주신 메이크업이 색깔, 라인 이런 게 튀는 메이크업이 아니고 사람이 보이는 메이크업을 맞아요. 해주셔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20년, 30년 혹은 더 지나서 봐도 사람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모두 맞아요. 다 우현중 선생님한테 네네. 받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선생님 몸은 한 개뿐이고 혹시라도 웨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웨딩 메이크업 샵을 고를 때 네. 체크할 만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플래너 분들이 또 음.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본인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플래너 분들이 또 잘 어울리는 컨셉을 좀 맞춰서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만이 선호하는 메이크업 치지하에 좀 메이크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가 또 중요해요. 그 아티스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꾸준히 좀 봤다면 컨셉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스크럽을 하세요. 나 이런 느낌으로 뭐 부끄럽지만 여배우일 수도 있고 경험을 많이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이런 스타일 되고요. 요거보다 요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본식 때 딱 들어가고 끝났을 때 그리고 사진을 받아봤을 때 이 아티스트 말을 잘 들었어. 그래 그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체크업 할 거는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신부님들이 쫙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장식.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제 스드메라고 맞아요.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이제 순서. 네. 제일 먼저는 예식장, 그 다음에 드레스, 스튜디오, 헤어 메이크업. 그 모든 걸 조합해서 헤어 메이크업으로 오면 스튜디오 조명, 빛깔, 의상 느낌 이걸 가지고 다 취합해서 헤어 메이크업 컨셉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현중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도 하고 계십니다. 우현중 뷰티라고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현중 선생님 뷰티라고도 많이 찾아가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 韓国コスメ公式のオンラインショップを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出した時に韓国より安く買えるんですよ。もうこの値段何？これ韓国より安いんですけど。そう、この顔が載ってると 40% オフになるんですよ皆さん。